안녕하십니까. 건강전략연구소입니다. 지난 시간에 알벤다졸을 이용해서 간흡증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고요. 다양한 질문도 있었는데 그 질문들 중에 한 가지를 이번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알벤다졸과 프라지퀀테를 같이 먹으면 죽나요? 입니다. 알벤다졸과 프라지퀀테를 같이 복용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요. 실제로 사망할 수도 있다. 서로 다른 구충제를 같이 복용하면 사망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약물의 설명서를 보시면 실제로도 같이 복용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런 내용이 왜 나왔는지 간단하게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약학정보원에서 찾아볼 수 있는 알벤다졸에 대한 설명서입니다. 이 설명서에서 상호작용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자, 상호작용을 살펴보시면 알벤다졸의 효과를 증가시키거나 부작용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약물, 알벤다졸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약물, 알벤다졸에 의해 부작용이 증가되는 약물. 자, 이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프라지퀀텔이 바로 알벤다졸의 효과를 증가시키거나 부작용 위험을 증가시키는 약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알벤다졸의 효과를 증가시키거나 부작용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약물에는 프라지퀀텔 이외에도 시메티딘, 덱사메타손 등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알벤다졸을 프라지퀀텔과 같이 복용하면 죽나요? 죽지 않습니다. 죽진 않는데 예상치 못하게 알벤다졸의 양리작용이 너무 강해져서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계산된 효과보다도 더 큰 효과가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죽지는 않습니다. 너무 과량 복용하시지만 않았다면 죽지 않습니다. 알벤다졸과 프라지퀀테를 같이 복용했을 때 효과가 증대된다는 이야기를 보시고 혹시라도 같이 복용하시려는 분이 있다면 하지 않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임상이나 실험에 의해서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마음대로 쓰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드린 것 같고요. 알벤다졸의 효과가 프라지퀀텔로 증대되는 그러한 사실을 이용해서 어떤 치료를 하는 경우는 없을까요? 알벤다졸과 프라지퀀텔의 병용 요법으로 어떤 치료를 하는 경우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논문은 서민 교수님이 2013년 11월에 발표하신 논문입니다. 기생충 질환의 최신 지견. 여기서 단방조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단방조충은 개를 종숙주로 하는 조충으로 사람은 중간숙주에 해당된다. 양이나 소 등 목축을 하는 곳에서 유행하며 남미, 중동, 중앙아시아, 호주, 중국 등이 유행지다. 특히 종숙주인 개가 도축된 가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서 환자가 주로 발생한다. 성충은 크기 0.6cm 이하의 작은 조충으로 개 소장에서 살면서 대변으로 알을 내보내는데 사람이 그 알을 섭취함으로써 감염이 이루어진다. 소장에서 부화한 유축은 장벽을 뚫고 혈관으로 들어간 뒤 신체 여러 장기로 이동하는데 이 유충을 주머니 안에 둘러싸인 벌레라는 뜻에서 포충이라 부르며 단방조충에 의한 감염을 포충증이라고 한다. 가장 흔하게 침범하는 장기는 간 65%와 폐 25%지만 뇌, 신장, 눈 등 다른 장기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포충은 매우 느리게 자라는 기생충으로 1년에 1에서 5cm씩 자라는데 크기가 어느 정도 커져 장기를 압박할 정도가 되어야 증상이 나타난다. 그 결과
포충에 감염되면 최소한 수년 정도가 경과한 뒤에야 병원에 오는 경우가 많으며 한국에서 발생한 증례 중에는 30년이 지나 증상이 나타난 환자도 있었다. 대략 10cm 정도면 증상이 나타나지만 한 이집트 남자의 간에서 30cm짜리 포충이 발견된 적도 있고 간에서 발생한 포충으로 인해 간정맥이 눌리는 버키아리 신드롬이 생긴 증례도 보고된 바 있다. 포충증은 영상의학적 소견과 더불어 유행지에 다녀온 과거력 그리고 혈청 검사를 통해 진단한다. 낭액 속의 원두절을 확인하면 확진도가 가능하지만 이 과정에서 낭액이 새어나가면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 삼가는 것이 좋다. 대부분 수술로 치료하지만 포충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알벤다졸 투여만으로도 치료할 수 있다. 2012년까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포충증 환자는 총 32명이며 이 중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노동자 7명과 몽골에서 온 1명을 제외한 한국인 감염자는 24명이다. 그 대부분은 중동과 베트남, 중국, 브라질 등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외국 여행 경험이 없는 환자도 2명 있어서 국내에서도 포충에 감염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추측된다. 단방조충은 개촌충이라고도 하는데요. 옆에 보시는 그림과 같은 이 벌레가 바로 단방조충입니다. 논문에서 보셨듯이 단방조충이라는 기생충이 우리 몸에서 포충증을 일으킵니다. 이 포충증이 발생하면 우리 몸에 낭종이 생기는데요. 이 장기에 생긴 낭종은 수술을 통해서 제거해야 됩니다. 만약에 낭종의 크기가 아주 작을 경우에는 알벤다졸만으로도 치료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알벤다졸의 효능을 극대화시켜서 프라지퀀텔로 알벤다졸의 효능을 증대시켜서 수술 없이 이러한 낭종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2008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제목은 포충 낭종 치료에서의 알벤다졸과 프라지퀀텔의 병용요법의 효과. 포충 낭종의 표준 치료법은 수술이지만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와 여러 장기에 낭종이 생긴 경우에는 약물요법이 더 유용할 수 있다. 특히 포충 낭종의 단기 치료에서 약물의 효과는 알려져 있지 않다. 이 연구는 포충증 치료에서 알벤다졸과 프라지퀀텔의 병용요법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에서 다중포충 낭종을 가진 9명의 환자는 4주 동안 일주일에 2번 알벤다졸 하루 2회 400mg과 프라지퀀텔 하루 kg당 40mg으로 치료를 받았다. 이 요법은 각각 2주 간격 3개 코스로 반복되었다. 치료 후 평균 추적 조사 기간은 18개월이었다. 증상에 대한 관찰과 방사선 소견을 통해 치료에 대한 반응을 평가했다. 증상은 7명, 즉 77.8%에서 사라지고 2명, 즉 22.2%에서 부분적으로 개선되었다. 방사선 학적 평가는 5명, 즉 55.6%에서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고 4명, 즉 44.4%에서 부분적으로 개선되었다. 알벤다졸과 프라지퀀텔의 병용요법은 포충 낭종의 치료에 효과적이며 다발성 및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수술의 대안으로 사용될 수 있다. 논문에서 보셨듯이 알벤다졸과 프라지퀀텔의 병용요법은 포충증을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수술에 의해서 치료될 수 있는 포충증을 알벤다졸과 프라지퀀텔의 병용요법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알벤다졸과 프라지퀀텔을 같이 복용했다고 죽나요?
죽지 않습니다. 너무 과량만 아니면 당연히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알벤다졸의 효과가 강해지는 것을 이용해서 수술로 치료해야 하는 포축낭종을 수술 없이 알벤다졸과 프라지퀀텔의 병용요법으로 치료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어디까지나 궁금증 해결을 위해서 설명드린 것이고요. 이 요법을 개인적으로 따라하라고 추천드릴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이러한 치료는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논문으로 발표된 치료법들은 많은 의료 현장에서 검증이 되고요. 충분히 검증된 내용들은 의학 교과서에 올라가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의사들이 표준 치료법으로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포축낭종의 표준 치료법은 수술입니다. 만약에 이럴 경우 수술을 하시는 게 맞고 개인적으로 이러한 치료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